그 뭐더라? 그거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질문을 드리려고 했을까요? 이런 것도 망각인가요? 자, 이 경우에는 사실 망각이라고 부르긴 조금 애매하죠. 자, 우리는 왜 까먹을까요? 자, 여성분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하시죠. 나 이번에 분홍색 매니큐어 꼭 필요한 것 같아. 사가지고 집에 갔는데 내 화장대 봤더니 코랄, 자몽, 핑크, 한그득 분홍색 컬렉션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분홍이 없었는데 왜 기억을 못했지? 또는 마트에 갔는데 장을 보고 나오는데 차를 어디 주차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흔하게 겪을 거예요. 왜 자꾸 이런 걸 까먹을까요? 완벽한 기억을 가지면은 매니큐어 컬렉션 완벽하게 가질 수도 있고 주차장에서 괜히 지하 3층, 지하 4층 안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꾸 까먹을까요? 교수님은 하버드 박사님이신데도 자꾸 까먹으세요. 네, 지금 저의 눈이 움직이는 거를 보셨다면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적어놓은 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망각은 도대체 왜 하는 걸까요? 망각을 해서 좋은 점이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효율성인데요. 살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접하게 돼요. 그런 정보들이 쉴 새 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정보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한 정보가 다른 정보를 밀어내기도 합니다. 자, 주차장의 예로 돌아가 보면요. 마트에 한두 번 가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내가 지하 3층에 차를 주차했는데 지난주에는 지하 4층에 주차를 했어요. 그러면 지난주에 내가 주차를 했다는 정보 때문에 지금의 정보가 방해를 받는 겁니다. 이런 걸 간섭이라 부르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계속 정보를 접하기 때문에 정보들이 서로 간섭을 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어디에 주차를 했는지를 떠올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모든 걸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아침에 가스불 잠궜는지 안 잠궜는지, 그 다음에 내가 지난주 월요일 아침에 뭘 먹었는지, 이거 사실 그렇게 중요한 정보는 아닙니다.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는 정보는 여러분의 뇌가 알아서 걸러주는 겁니다. 물론 그러다 보면은 3번 문제 답이 뭐였지? 이런 중요한 정보도 까먹을 때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별로 필요하지 않을 중요하지 않은 정보들은 뇌가 알아서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제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 망각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일반화입니다. 일반화를 한다는 거, 이것은 여러 상황에서 공통으로 겹치는 것을 뽑아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제거하는 과정이죠. 이렇게 망각을 해서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하면은 일반화를 하기 편해지고요. 개념을 형성하고 추상적인 사고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때로는 망각이 창의적인 사고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창의적인 사고를 하려면 기존의 정보를 잊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뇌에서 경쟁을 하게 되는데 망각을 통해서 일부 정보를 잊어버리게 되면 오히려 그런 정보에서 벗어나서 더 새로운 정보를 꺼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실험을 해보면은 이제 많이 잊어버린 사람이 오히려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더라,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 많이 기억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다들 별로 떠올리고 싶지 않은 흑역사 한두 개쯤은 있겠죠. 때로는 굉장히 좀 부끄러운 경험이라든가 슬펐던 경험, 안 좋은 기억들, 이거를 안 떠올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런 안 좋은 경험을 너무 잘 기억하는 거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흔히 PTSD라 그러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 경우에는 오히려 기억이 너무 강렬한 경우라고 볼 수 있죠. 강렬한 그 외상 경험이 있는데 그게 너무도 생생하게 마치 이제 뇌 속에 새겨놓은 것처럼 남아서 계속 떠오르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오히려 망각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 뭐더라? 그거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질문을 드리려고 했을까요? 이런 것도 망각인가요? 자, 이 경우에는 사실 망각이라고 부르긴 조금 애매하죠. 정보는 분명히 있는데 기억은 있는데 떠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흔히 설단 현상이라 부르죠. 영화를 보고 있는데 저 배우가 전에 나왔던 영화 있잖아. 그거 뭐였지? 그거 뭐였지? 그거. 그래서 네이버에 가끔 검색을 해보면 그거 있잖아. 그거 자동 완성되는 거 볼 수 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란 뜻이죠. 이런 경우에는 알고 있어요. 내가 저 배우의 영화 다 봤는데, 알고 있는데, 그런데 단지 떠오르지 않는 것 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단서 하나만 전달하면은 어떤 단순한 정보 하나만 추가되면 충분히 기억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배우가 작년에 찍은 영화 있잖아. 그러면 그 누구랑 같이 나왔던 거? 이러면 바로 제목이 떠오를 때도 있죠. 하지만 떠오르지 않으면은 사용할 수가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일종의 망각과 비슷하게 보일 수가 있겠죠. 사람마다 기억력이 다르잖아요. 그게 왜 그렇다 하는 연구 결과. 의외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억을 잘합니다. 실제로 실험을 했을 때 수천 장의 사진을 보여주고 그걸 다 기억하는지 테스트를 해봅니다. 몇 시간 동안 해보면은 의외로 거의 90% 가까이 기억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기억력이 떨어지고 저 사람은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의외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걸 기억하고 있어요. 혹시 초등학교 동창을 지금 보면 기억할 수 있을까요? 졸업 앨범을 가지고 노인들에게 물어보면은 처음에는 너 그걸 어떻게 기억해? 라고 반응을 하시는데 사진을 보여주고 이름을 맞춰보라, 이런 식으로 해보면 거의 기억이 많이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개인차는 있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은 기억을 잘하고 많이 기억하고
어떤 정보는 수십 년, 거의 평생 기억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잘 기억을 하고 있고요. 완벽한 기억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저도 때로는 한 번 보고 기억을 하거나 아니면 한 번 기억한 게 굉장히 오래 유지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사실 망각은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앞서 나온 여러 예처럼 망각은 기억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고 오히려 망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들 중에 중요한 것만 저장하고 일반화도 할 수 있고 개념도 형성할 수 있고 이런 여러 다른 중요한 인지 기능이 망각으로 인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완벽에 가까운 기억까지 가지면 좋겠지만 완벽한 기억이 언제나 좋지만 않을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소설가이자 시인인 체사레 파베세라는 분이 한 얘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나날을 기억하지 않고 순간을 기억한다. 인생의 풍요로움은 잊혀진 기억에서 나온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망각은 기억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 삶에서 있어서 꼭 필요한 거라고 보시고 여러분들의 기억과 망각은 어쩌면 지금 절묘한 균형 상태에서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튜브에서 보면 기억을 높여줄 수 있는 영상이라고 나온 것들이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은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셋타파의 경우는 의외로 실험실에서 효과가 있다고 나옵니다. 인스타 사진을 위해서 열심히 사진을 찍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들의 지금 당장 경험하는 것의 기억을 더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